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일부에서 이제 그 국제 표준, ISO 국제 표준의 그 테스팅 앤 이밸루에이션 그 분과에서 이 표준 개발하기 위한 타이틀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우선적으로 그 드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싶은 타겟이 뭔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드론 전체를 갖고 테스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 전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각종 서브 시스템별로도 테스트가 가능하고, 또 부품 레벨이나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뭐 모터가 됐든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재료 레벨의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어떤 프로덕인지 어떤 시스템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환경을 실험실에서 모든 조건이 잘 컨트롤되는 실험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실제 환경인 그 외부에서 주행하면서 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건지에 대한 그 목적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실험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외부의 자연 환경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그럼 다음은 어떤 분류로 해야 되냐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냐가 분류가 돼야 됩니다. 테스트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현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뢰성 엔지니어다 보니까 내가 개발하는 그 시스템이나 부품이나 서브 시스템의 재료가 혹시 신뢰성 이슈가 생겨서 실제 그 약속을 한 그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고장률 레벨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그거를 목적으로 그걸 줄일 수 있는, 아니면 그거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을 개발하는 게 제 주 일이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이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핫 이슈가 되는 이제 환경 측면이 있잖아요. 내 환경. 환경 그 이슈들이 많은데 그 환경 이슈에 맞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목적이 그거라면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방법을 이제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테스트 타겟 아이템 결정하고 테스트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테스트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외에도 상세한 테스트 서브젝트 리스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테스트를 한다면 환경 조건도 온도도 있고 습도도 있고 바이브레이션도 있고 뭐 그 전자파에 의한 영향도 있고 먼지나 요즘 미세먼지가 하도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저 UV 그 태양 광선으로부터 UV에 의한 이슈도 있고 그 이제 압력, 왜냐면 비행기가 이제 고공 행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셔, 에어 프레셔에 의한 그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이만큼 환경 테스트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이제 시험법 개발을 그러니까 타이틀을 뽑아내야 돼요. 이제 나는 주 관심이 온습도다. 그러면 이제 온습도 관련된 조건 하에서 이런 테스팅을 하겠다 하고 타이틀을 만들면 되고, 아니면은 그 이제 altitude 이제 그 비행하는 높이에 따른 압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어 덴시티가 염려가 돼서 나는 그 분야의 시험법을 뽑아내겠다 하면 타이틀을 그거로 가져가주면 되고, 그렇지만 또 온도 조건에 대한 테스트도 온도도 고온도 있고 저온도 있고 또 설마 사이클링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시험법을
만드느냐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냥 뭐 온도에 따른 테스팅 방법을 시험법을 개발한다 그러면 안 되고, 온도도 말씀드렸지만 주 목적이 타겟이 고온이 문제가 되는지 저온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때로는 이 사이클링 있죠. 데일리 사이클링, 그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테스트 서브젝트 리스팅도 하나의 분류로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테스트 타겟 아이템 찾고, 테스트 인바이러먼트를 환경을 결정하고, 그다음 테스트 목적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한 테스트 서브젝트 리스팅,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이제 매트릭스로 짜서 그 원하는 타이틀을 뽑게 되면 이 가지만 해도 한 수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사항 아니면 개발하고자 하는 타이틀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테스트 타겟을 잡을 건지, 그 다음에 환경 조건, 테스트 목적, 그 다음에 디테일 테스트 서브젝트 리스팅을 고려해서 네 가지의 그 ISO 표준을 제안하게 됐고, 네 가지가 다 채택이 돼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제 사례로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 목적을 고려할 때 때로는 세이프티가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따른 똑같은 부품이나 서브 시스템도 내가 지금 이 드론을 이제 무기용으로 쓰겠다 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군한 구조용, 아니면 제가 근래 했던 드론 개발건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자력 발전소에 돔 있잖아요. 돔 내부를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드론을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신뢰성 평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따라서 또 테스트 목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분야, 그 다음에 목적이 신뢰성이냐, 그 다음에 environmental endurance냐, 내구성, 성능 구현, 아니면 메인턴스나 디스포절 목적인지, 그 다음에 설계나 개발 목적인지, 퀄리티 어슈런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측면의 목적으로 테스트 시험법을 개발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타이틀 뽑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SO 26226이 있는 자동차용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한 기능 세이프티 스탠다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ISO 26262처럼 얼마든지 타이틀을 뽑아낼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팅 방법을 보면 ISO뿐만 아니라 DO나 IEC, IC 이 각 다른 분야별로 세이프티 관련된 스탠다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레코멘드 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물론 꼭 드론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부품, 항공 쪽도 괜찮고, 나와 있는 현존하는 스탠다드들을 보고 거기서 애플리케이션을 드론으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높은 고공 비행을 하는 비행기에서는 쓰이지만 드론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표준화는 다 제외시키고, 또 자동차도 일종의 모빌리티 이제 프로덕트로서 드론하고 오버랩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드론은 한 70% 이상이 전장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드론을 날아다니는 가전제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버랩되는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거기서부터 업데이트하거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준을 개발하는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막 땅 파서 이런 레퍼런스 전혀 안 보고 혼자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표준을 만드는 거는 내가 혼자 이걸 개발해서 혼자 쓰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그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표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표준을 그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얼마든 그 이제 임팩트 있는 표준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이제 분야가 릴라이어빌리티다 보니까 릴라이어빌리티 관련된 그 밀 스탠다드들이 참 많습니다. 그 릴라이어빌리티 관점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밀 스탠다드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밀 스탠다드는 마치 그 바이블 같이 스탠다드의 바이블 같이 그 여겨지는데, 물론 역사도 오래됐고 꽤 많은 그런 분야의 그 표준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에서는 현재 밀 스탠다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현재에 맞게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은 그 필요한 부분만 취사 선택을 해서 써야지 그 옛날에 나와 있던 그 표준을 그대로 어답션 할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라성 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익숙해 있어서 이제 이걸 참고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4건의 그 국제 표준안을 뽑아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로 썼던 그런 표준이다라고 소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4가지 그 꼭지에서 이제 표준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디테일한 서브젝트 리스팅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이 하나의 서브젝트이라면 환경의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뭐 밀 스탠다드에도 있고 IEC에도 있고 그 외에 SAE에도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ASTM에도 나와 있는 환경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스터디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를 이제 뽑아내기 위한 및 작업, 그다음에 그 선행 그 스터디를 하시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여기에 올려놨어요.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나서 개발을 해야지 현실적인 표준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개 큰 꼭지를 말씀드렸어요. 처음으로 테스트 타겟 프로덕트를 뭘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목적, 그 다음에 디테일한 테스트 서브젝트 리스팅, 이 4가지 캐테고리 중에서 나는 배터리를 부품인 배터리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환경 조건은 자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겠고, 목적 자체는 신뢰성을 목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때 디테일한 테스트 서브젝트 리스팅을 바이브레이션으로 가져가 주겠다 해서 하나의 이 4개의 연결고리를 풀어내면 그게 하나의 그 ISO 표준 타이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조합만 봐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씩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게 수천 개의 그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의 관심사항이 없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네 건의 그 제안을 뽑아냈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채택이 안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원하시는 그런 분야의 테스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목적이나 이제 justification을 써놓은 거는 이런 분류법이 이제 ISO 시험 테스팅 앤 이밸루에이션 분과가 이제 워킹 그룹이 애드옥 그룹일 때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애드옥 그룹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제한 내용도 없었고 NWIP도 없었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얼마든지 그 타이틀을 뽑아낼 수 있고 타이틀만 뽑아내면 저희가 우리 한 50% 먹고 들어간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일단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일하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행히 워킹그룹 5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그 워킹그룹 중에서 제일 많은 NWIP가 제안이 돼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워킹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 이런 이 제안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 새로운 장표로 만들어낸 거고 이 내용의 요약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조합에 의해서 그 새로운 그 표준 타이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라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이 교육 부분의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 드론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 도대체 어떤 테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드론 전체 시스템을 개발한 건 아닌데 드론의 서브 시스템이나 아니면 부품에 대한 시험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평가가 다 만들어 놓고 항상 시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드론을 개발하는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그 다양한 시험법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법도 하나의 표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한번 개발 과정에서 단계별로 있는 시험을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이 장표를 끼겨 넣었습니다. 이 시험은 항상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개발 과정이 1년인데 시험만 6개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적소에 필요한 결과를 내줘야 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때로는 그 시험법 자체에 대한 그 아이디어나 어떤 기준이 표준으로서 미리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법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표준도 그런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개발 그 단계별 예를 들어서 디자인 스테이지, 엔지니어링 스테이지, 프로덕션 스테이지, MRO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에 맞게 제가 신뢰성 엔지니어다 보니까 신뢰성 측면의 테스트들이 있어요. 각 단계별로. 그래서 첫째 이제 디자인 스테이지에 있는 테스트들 중에는 디자인 리뷰 하기 위한 테스트들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할트나 하스 같은 가속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개발 일정이 1년인데 테스트만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가속 테스트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법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ISO 표준이나 그다음에 이제 국제 다른 분야의 그 표준 중에는 신뢰성 특히 밀 스탠다드 그게 많은데 신뢰성 측면의 시험 표준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기존에 있는 그 시험법을 표준 시험법을 참고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스테이지에 있는 테스트들이 디자인 리뷰 목적의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FMEA 그 다음에 할트나 하스트 그걸 통해서 디펙트된 불량 있는 부품들을 선택해내는 거 셀렉션해내는 그런 테스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스테이지에는 가속 테스트도 하일리 악셀러레이티드 테스트가 있지만 알트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수명이나 고장률을 예측해내는 테스트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고장 분석을 하기 위한 그 테스트를 통한 고장 분석 수행을 위한 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디자인 체인지에 따른 우리가 테스트 방법 또 구안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 될 때도 아시다시피
품질 이슈를 잡기 위한 퀄리티 컨트롤의 다양한 시험들이 있거든요. 예, 그 시험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물건을 다 만들어서 팔면 더 이상 시험법이 없겠지, 시험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MRO 스테이지라고 그래갖고 이제 팔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용 중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나가서 지금 쓰고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도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기술력 있는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는 중고차라든지 중고 부품을 갖다가 도대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단계별로 이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엔지니어링, 프로덕션, 그리고 또 팔고 나서도 그 남은 생애나 그 고장률을 분석을 통해서 실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기 위한 테스트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법도 있고, 그 시험법이 국제 표준도 될 수 있고 단체 표준도 될 수 있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자동차 내에 자기네 회사의 표준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준들이 있다, 다양한 시험법이 있다 하는 거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4가지 아이템의 그 타이틀 뽑아내는 게, 그 타이틀이 이 개발하는 공정의 어느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좀 타이틀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설계 목적, 아니면 엔지니어링 목적, 아니면 MRO 스테이지의 MRO 목적,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아내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UAV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타이틀을 뽑아내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이제 경험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동차가 됐던 뭐 항공기가 됐던 아니면 전자부품 분야의 다양한 현존하는 국제 표준들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공부를 함으로써 그 지식 하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아무 그런 밑받침이라고 그러나 밑거름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서 나올 수 있는 그 제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안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런 국제 표준화 활동을 이제 앞으로 하고 싶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준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익숙해 있고 그런 표준을 보면서 이게 좀 우리 분야에 적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분야를 고려해서 새로운 시험법에 대한 타이틀을 뽑아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스탠다드들에 대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시간을 좀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1차, 2차 표준 타이틀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제안했던 그 표준 안 중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 중에 있는 시험법 중에 돌풍 테스트, 드론에 필요한 돌풍 테스트에 대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